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재벌 대기업들 그리고 그 CEO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파헤치는 또 분석하는 방송 CEO 파일 재계 뒷담화 이창호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저녁 9시에 꼬박꼬박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작진이 더 힘을 내서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재계 총수나 그 가족, CEO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 계정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방송 제작에 참고하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시작을 할까요? 오늘은 우선 그 문재인 정부의 취임 일성이 일자리 창출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리고 분기마다 고용 동향을 늘 살펴요. 특히 예. 대기업들에 대해서. 예. 그중에 특히 오늘은 금융권, 좋은 직장으로 알려져 있죠. 금융권의 최근 3년간의 고용 변화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최근 3년간이면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직전 들어서기 2016년 말이니까 뭐 17년부터라 예. 보시면 딱 그 사이라 이제 보시면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에 이제 뭐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고 네. 해가지고 일자리위원회도 만들고 굉장히 드라이브를 끌었죠. 일자리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금융권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권을 우리가 우선 금융권 기업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뭐 대표적인 게 은행, 그다음 보험, 정권, 카드 이렇게 해서 대형 금융사들 한 56개사들의 최근 3년간의 이제 고용 인원 효과를 한번 좀 분석해 봤습니다. 예. 근데 그 영역 중에서 지금 이제 일자리가 많이 변화가 생긴 분야는 어디인가요?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안타깝게도 네. 저 데이터를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56개 기업의 고용 인원이 3년 전, 그러니까 2016년 3분기 기준으로 16만 명 정도 됐는데 15만 9천 명이었죠. 15만 3천 명으로 약 6천 명 정도가 급감을 했습니다. 네, 급감인가요? 이 정도면 굉장히 줄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준 걸로 봐야 되고 그중에 가장 많이 준 곳은 역시 고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은행입니다. 4대 은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한, 국민, 우리, 그다음에 하나은행, 이 4대 은행이라 그러죠. 예. 이 4대 은행의 직원 수가 6만 2천 명에서 5만 6천 명이니까 여기에서만 한 6천 명이 줄었죠. 6천 명가량. 네, 전체에서 여기가 다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줄었고 그 외의 기업들도 조금씩 예,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은행은 지금 이제 실적은 많이 좋아진 걸로 아는데. 그렇죠. 그 지금 인원은 잠정 줄이고 실적이 있는 거네요.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잠정 실적을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당기 순이익이 63%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그렇죠. 전 대비로. 그리고 뭐 3년 전 대비하면 62%, 전년 대비하면 48%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은행마다 순이익이 1조 이상씩 다 증가했어요. 예. 그런데 왜 실적은 좋은데 왜 줄어드느냐? 은행은 제가 이제 잘 아는 뭐 은행 분들을 만나보면 4대 은행들이 특히 실적이 좋을 때 명퇴를 많이 한다. 네. 지금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55세 임금 피크제. 예. 그러니까 정년 60세는 뭐 의무적으로 가지만 55세 임금 피크제를 해서 원래 4대 은행의 그 명퇴 대상이 63년생, 63, 64. 올해. 네, 64년생까지가 명퇴 대상인이라 그러더라고요. 64년생이면 네. 우리 나이로 54세, 55세 정도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만 55세가 임금 피크제니까 63년생들은 원래가 임금 피크제가 되고, 그죠? 넘었죠. 64년생들이 이제 원래 임금 피크제가 들어서는 해가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왜 그 명퇴를 많이 하느냐? 특히 수익이 많이 날 때 많이 한답니다. 그 이유가 명퇴 조건이 일단
퇴직금 당연히 가져가는 거 법적인 거니까 위로금으로 보통 기본 연봉의 한 3년치를 위로금으로 그렇죠. 받아가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퇴직금은 당연히 가져가는 거지만 위로금을 계산해 보면 삭감되는 그 연봉보다 그 위로금이 더 낮다는 거죠.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삭감된다는 게 뭐 임금 피크제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임금 예. 55세부터 임금이 꺾이니까 그렇죠. 예. 그걸로 계산해서 대부분 원래 많이 올해도 상당 부분 은행별로 뭐 1000명 단위씩 제가 명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자발적인 명태도 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명태를 봐야죠. 예. 그래서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날 때 은행들은 명태를 많이 한다. 예. 근데 여기 보면 네. 지금 매니저들은 지금 더 많이 매니저도 줄었죠. 물론 줄었지만 네. 하이급들이 더 많이 줄었죠. 더 많이 줄어든 거죠. 예, 예. 그죠? 다른 금융지주는 또 비슷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저희가 이거 같이 조사할 때 뭘 조사했냐면은 은행이나 금융사들은 지점이 있잖아요. 예. 보험소도 마찬가지 지점이 있고 저축은행도 지점이 있고 정부사도 지점이 있잖아요. 예. 이게 보시면 은행 지점만 해도 4대 은행이 3년 전에 4,116개 지점에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3,900개로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점이 약 200개 이상 날라갔죠. 그리고 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요. 금융지주도 지점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농협 같은 데서는 이걸로 봐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생명보험사도 지점이 줄었죠. 아, 지점이 많네. 그러니까 지점이 줄다 보니까 이 하이직이 줄 수밖에 없죠. 음. 특히 은행들이 이제 요즘 우리 이 기자님도 은행 볼일 볼 때 은행 잘 안 가시죠. 예. 스마트폰으로 다 하시고 그렇죠. 뭐 대면 예. 거래를 대출 신청할 때 큰 대출 신청할 때 빼고는 은행을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대면 거래, 우리가 이걸 비대면 거래라고 하는데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 더 늘어나고 그럴수록 지점은 줄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직이 훨씬 많이 줄고 그리고 매니저급도 줄죠. 당연히. 예. 반면에 임원들은 많이 줄지 않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새로 일자리도 그렇죠. 뽑지 않게 되는 뽑지 않게 되는 거고. 거죠. 예. 정부에서 뭐 일자리 창출로 계속 압박을 주니까 신규 고용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니즈가 없는 거죠. 예. 이번 현대차가 이제 상시로 뽑겠다라고 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인 거죠. 앞으로 일자리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자, 금융권이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이제 추세가 계속 될까요? 일자리 저는 관련해서? 더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네. 요번에 삼성의 갤럭시 S10, S10 S10에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들어갔고 블록체인이 요번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4차 산업 중에 핵심이 이제 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렇게 하지만 저는 AI와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합쳐진 게 가장 1차 타격 주는 곳이 금융권일 것이다. 먼저 나타나는 게 인터넷 은행. 다음은 이제 거래 자체를 옛날에는 내가 어느 가게와 거래를 하게 되면 카드를 거쳐서 거래를 하거나 은행을 거쳐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중간 단계가 점점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예. 금융권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올해를 기점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네. 근데 왜 그러니까 인원도 줄고 지점도 주는 그런 현상을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금융계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글로벌 전략입니다. 네. 왜 4대 금융을 중심으로 글로벌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고 글로벌 금융을 박차를 가하느냐? 살아남기 위해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조정은 더 심해질 것이고 은행들의 전략은 IB나 인터넷, 블록체인, 금융을 가지 않은 사람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제 예측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휴대폰으로 그저 금융 이용 거래를 많이 하긴 하는데 돈을 찾을 때는 지점을 또 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지점이 줄어들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 기자님은 현금을 쓰시나 보여요. 현금을 뭐 자주 쓰지는 않지만 역시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아니 거의 신용카드를 쓰긴 쓰는데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금을 항상 넣어갖고는 다니죠. 지금 중국 여행을 혹시 가보시면 예. 중국은 거지도 QR코드로 구걸한다. 말이 있어. 진짜 그렇게 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부조금도 QR코드로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그런 부분은 빠른 것 같아요. 현금이 거의 사라진 세대고. 제 생각이 빠르다기보다는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렇죠. 뭐 그런 지점을 것도 있죠. 설치를 해도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20, 30대 젊은 친구들 만나보면 지갑에 현금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더 이제 뭐 이거 페이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런 현상이 카드사가 좀 타격이 입을 것이고, 그다음에 은행, 보험도 최근에 동향을 보면 그 단기보험, 특정 질병에 몇천 원짜리 보험이 굉장히 팔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AI와 빅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사람에게 특정에 맞는,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된 보험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 점점 더 아마 사라지는 세대. 그러면은 막을 수가 지점은 이제 뭐 대출을 받거나 이제 직접 대면 상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렇죠. PB 시장은 커지겠죠. 음, 그러니까 VIP나 PB 시장은 여전히 그 시장은 구걸을 할 것이고, 근데 일반 그 거래 시장은 굉장히 빡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한여름에 더위 피하기 위해서 은행을 갈 일은 좀 작아지지 않겠나. 제 예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머리는 자꾸 커지는 반면에 허리와 다리는 갈수록 부실해진다. 무척 기형적이죠. 지금 국내 금융권의 일자리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닌가 싶은데요.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싸움하는 거잖아요. 금감원에서 지금 압박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퇴 압력을. 행정으로 지목했다가 금감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치졸하게 안 갚음한 거 아닌가? 이건 안 갚음한 거다. 반치 논란에서 벗어나긴 힘든 거 아니에요? 은행장이나 회장 될 분 있습니까?